왜 하필 저를 거두신 겁니까?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고결의 입양 비밀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 사장 사고가 한 과장 기일이라는 거 자네도 알지? 고강수 회장은 주용만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고 사장의 사고와 한수철의 죽음. 두 사건이 같은 날 벌어진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고강수는 그 끝에 자신의 아들 고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고강수에게 이제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신이 오른팔처럼 믿고 아꼈던 한수철. 그는 왜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한수철이 세상을 떠난 뒤 고강수는 왜 보육원에 있던 그의 어린 아들 고결을 찾아내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왔던 걸까요? 고결 역시 할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든 진실을 알고도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거둔 것은 아닐까? 아시고도 절 고대치의 아들로 삼은 거라면 할아버지도 절대 용서 못해요. 결국 고결은 그 답을 직접 찾기 위해 25년 전 자신이 머물렀던 강화도 한빛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어린 한결이 직접 남겼던 25년 전 일기장. 이게 제가 쓴 일기장이라고요? 사고 충격으로 말을 잃었던 어린 한결이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은 기억들. 고결은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던 중 한 문장에서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빠가 회장님한테 간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이 묻혀있던 기억 한 장면이 되살아납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아버지 한수철. 회장님, 지금 가는 중입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한수철은 도대체 무엇을 고강수 회장에게 전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통화와 일기장이 밝혀내는 고결 입양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5년 전 한빛 보육원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강수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주용만 비서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고 사장 사고가 한 과장 기일이라는 거 자네도 알지? 주용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강수 회장이 말하는 한 과장은 바로 고결의 친아버지 한수철이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수철. 그런데 얼마 전 고대치에게 또 다른 사고가 벌어졌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한수철의 기일이었습니다. 고강수 회장은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연관성이 있는지 자네가 긴밀하게 알아봐야겠네. 회장님,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야. 고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용만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힘 좀 써주게. 나에겐 시간이 없어. 주용만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걱정이네요. 당연했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남아있는 기록을 찾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고강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강수에게 한수철의 죽음은 단순히 오래된 직원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빚과도 같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다 용서받을 순 없었겠지만 고강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강수는 한수철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빚은 고결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온 일과도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고강수는 25년 전 한수철이 죽은 뒤 보육원에 맡겨졌던 어린 고결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한수철을 그토록 아꼈던 고강수 회장의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결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한빛 보육원에서 고대치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고결이 알고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고대치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25년 전 자신의 입양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데려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왜 자신을 하필 고대치의 아들로 살게 했던 것일까? 고결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고강수의 부탁을 받은 주용만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25년 전 일을 다시 파헤쳐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대치의 과거, 한수철의 사고, 고결의 입양, 그리고 고강수가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온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그 진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주용만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진 채 회장님 댁을 나서던 주용만. 그런데 현관을 빠져나오던 순간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고결이었습니다. 주 비서님? 주용만은 고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강수와 바로 고결의 아버지 한수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 미묘한 표정을 고결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고결은 가만히 주용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 비서님,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 눈치세요? 내가? 주용만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놀라긴 뭘 놀라. 그러면서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뵈러 왔나? 네. 고결은 잠시 주용만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아, 참. 주 비서님. 돌아서던 주용만이 멈춰섰습니다. 왜? 25년 전 제가 한빛 보육원에 있을 때 말인데요. 한빛 보육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용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결이 25년 전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강수 곁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당시 상황을 직접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주용만이었으니까요. 특히 어린 고결이 한빛 보육원에서 강수 집안으로 들어오던 시절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특이한 일은 없었나요? 주용만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특이한 일? 네. 고결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 집으로 입양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주용만은 아무 말 없이 고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고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데려오신 겁니까?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주용만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걸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주용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수철 과장을 유독 아끼셨어. 고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요? 그래. 그냥 직원으로 아끼셨던 겁니까? 주용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 회장님은 한 과장을 자기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믿었지.
고결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주용만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 고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따로 만났다고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고결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사 일이었습니까? 아마 그랬겠지. 고대치 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까? 순간 주용만이 대답을 멈췄습니다. 고결은 그 짧은 침묵조차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주 비서님, 정말 몰라. 두 분이서 따로 이야기하실 때는 나도 자리를 비켰으니까. 주용만의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결의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 고강수 회장은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그 정도로 신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걸까요? 고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결아. 주용만이 돌아서는 고결을 불렀습니다. 고결이 다시 바라보자 주용만은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삼켰습니다. 아니다. 들어가 봐. 고결은 주용만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주용만은 무언가 더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결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한수철과 고강수 회장의 은밀한 만남.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것일까요? 고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숫자들과 기록들. 아버지는 왜 그런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날은 무엇을 하러 가던 길이었을까요? 고결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어렸기에 의미를 알지 못했고 사고의 충격 때문에 잊고 있었던 단 하나의 장면. 차 안에 앉아있던 어린 고결. 운전석에는 아버지 한수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했던 목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릿속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25년 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아버지가 통화하고 있던 사람은 고강수 회장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수철의 목소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고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강수 회장이 아버지를 오른팔처럼 신뢰했다는 주용만의 말.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몰래 종종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아버지 노트. 혹시 아버지는 사고가 나던 바로 그날도 고강수 회장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왜 한수철이 고강수에게 도착하는 것을 그토록 막아야 했던 것일까요? 25년 전 한빛 보육원에서 시작된 고결의 입양. 한수철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통화. 그리고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노트까지. 고결은 이제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 아버지 죽음의 결정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 고결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왜 한빛 보육원에서 고강수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한편 결은 마침내 강화도에 있는 한빛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선 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곳. 하지만 결에게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은 조심스럽게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년 전 이곳에 머물던 아이입니다. 당시 이름은 한결이었고요. 직원은 오래된 기록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01년이면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당시 일을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외삼촌 댁에 머물다가 이곳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없을까요? 직원은 한참 자료를 뒤적였지만 남아있는 것은 몇 장의 오래된 서류뿐이었습니다. 당시 보육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원장님이라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현직에서는 물러나셨습니다. 한동안 자문을 맡으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그만두셨고요. 연락처도 오래돼서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은 간절했습니다. 당시 일을 기억하는 분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왜 이곳에 왔고 또 어떻게 입양됐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근처 부동산과 오래된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빛 보육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한 부동산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원장님? 몇 년 전에 이 근처에서 이사 가셨는데 완전히 멀리 가진 않았을 거예요. 결은 다시 주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몇 번이나 헛걸음을 한 끝에 마침내 오래된 단독주택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001년에 한빛 보육원 원장으로 계셨습니까? 노인은 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저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한결이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결, 노인은 결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아이? 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외삼촌 손에 이끌려서 왔던 남자아이였어. 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원장의 말은 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못했어. 제가요? 그래. 교통사고를 겪고 온 뒤부터였어.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았지. 결의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급하게 흔들리던 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얼굴. 결은 애써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입양된 겁니까? 원장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던 원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그중 아주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 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결이 의아한 표정으로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때 남긴 일기장이야. 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쓴 일기장이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공책을 줬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보라고. 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조차 존재하는지 몰랐던 어린 시절의 기록. 그 안에는 사고 직후 어린 결이 보고 들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결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려진 자동차와 한 남자의 모습. 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작은 일기장 속에서 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일기장이 아버지 한수철의 마지막 통화와 그날의 교통사고, 그리고 자신이 고강수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까지 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어린아이의 그림들. 대부분은 짧은 문장이거나 알아보기 힘든 낙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페이지에서 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자동차 그림 옆에 어린 글씨로 적힌 몇 마디. 아빠가 회장님한테 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분명 자신이 직접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의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어린 한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 한수철은 운전을 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얼굴도 풍경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만큼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회장님, 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비자금 흐름, 제가 찾았습니다. 결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희미했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관련된 문서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고강수의 목소리. 한 과장, 고맙네. 결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 그동안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숫자와 회사 이름, 날짜와 계좌 기록. 그것은 단순한 업무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치가 만들어 놓은 비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해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25년 전 고강수 회장은 자신의 아들 고대치가 회사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은밀히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한수철 과장이었습니다. 한수철은 고강수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원칙을 지켰고 회사 돈이라면 10원 한 장까지 정확하게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강수에게 한수철은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한수철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대치가 회사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봐주게. 한수철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고대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확인하면 할수록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거래처럼 보였던 돈이 여러 회사를 거쳐 사라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고대치가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자신이 알아낸 내용을 모두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돈이 빠져나간 경로, 고대치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씩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한수철은 곧바로 고강수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장의 아들이었고 자신과도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철은 당시 고 전무였던 고대치를 찾아갔습니다. 전무님, 고대치가 차가운 눈으로 한수철을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한수철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제가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는 전무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순간 고대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수철을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한수철은 그런 고대치를 바라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줬지만 고대치는 끝내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한수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덮어줄 수 없다고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한수철은 비자금 흐름이 담긴 노트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어린 한결도 함께였습니다. 차를 몰던 한수철은 고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흐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 관련된 자료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고강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한 과장, 고맙네. 한수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가? 한수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한수철이 고강수에게 남긴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강수는 끝내 그 노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수철은 고강수에게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강수는 그 사고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비자금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은밀히 부탁했고 그 일을 조사하던 한수철이 사고로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강수는 평생 한수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수철이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한수철이 죽은 뒤에도 그 생각은 고강수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린 아들 한결까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강수는 한수철을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만큼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 보육원에 있던 한결을 찾았고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철에게 갚지 못한 빚,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믿었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고강수는 그렇게 한결을 아들처럼, 손자처럼 아껴 키웠습니다. 한수철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혼자라고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은 일기장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고강수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아버지 사고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고대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까지 알고도
자신을 그 집안에 입양시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잠든 고강수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아시고도 날 고대치 아들로 삼은 거면 난 할아버지도 절대 용서 못해요.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강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한수철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석권식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도, 한수철이 왜 끝내 자신에게 도착하지 못했는지도 고강수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부탁한 일을 하던 한수철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25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또다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견디기 힘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고대치의 죄를 밝히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를 지키고 자신이 믿었던 회장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은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노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끝내 고강수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맺힌 얼굴로 문 밖을 향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 아버지에게 평생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걷어 키운 사람. 바로 고강수 회장이었습니다. 결은 곧장 고강수에게 향합니다. 과연 결은 2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을 고강수에게 어떻게 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수철이 끝내 건네지 못했던 비자금 노트가 다시 고강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고대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은 한빛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고강수 회장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25년 전 자신이 남긴 일기장이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 한수철이 끝내 전달하지 못했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노트를 남겼는지, 왜 사고가 나던 그날 고강수 회장에게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고강수가 자신을 걷어 평생 아들처럼 손자처럼 아껴왔는지. 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강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강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결을 발견한 고강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결이 왔구나. 하지만 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결의 표정을 바라보다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결은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강수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냐? 결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 기억났습니다. 고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기억했다는 거야? 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 말에 고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은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나던 날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도요. 고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차 안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결의 머릿속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한수철,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고강수. 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흐름 제가 찾았습니다.
고강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은 울음을 삼키며 계속했습니다. 관련된 문서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고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아, 그 회장님이 할아버지셨죠? 고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요. 고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그에게도 되살아났습니다. 한수철의 마지막 전화, 곧 도착하겠다던 목소리, 그리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한수철, 그 뒤에 전해진 교통사고 소식. 고강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수철이가 그날 나한테 오기로 했었어. 결은 품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5년 동안 찾으시던 것. 고강수는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고강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할아버지께 전하지 못했던 노트예요. 고강수는 쉽게 노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받는 순간 25년 동안 외면하고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대치의 비자금 흐름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제야 고강수가 천천히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바라보던 고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노트를 넘길수록 고강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익숙한 회사 이름들, 날짜, 금액, 그리고 자신의 아들 고대치에게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 고강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철이가 이걸 다 알아낸 거였구나. 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고대치에게 마지막 기회까지 줬던 것 같아요. 고강수가 결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할아버지께 이걸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고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시켰어. 결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대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철이한테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 고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일을 시키지만 않았어도. 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강수가 결을 바라봤습니다. 결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결아, 저도 이제 알아요. 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고대치가 우리 아버지 사고에 관련돼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고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 그 한마디에 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마지막 의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강수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그저 내 부탁을 들어주다가 수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라도 빚을 갚고 싶었다. 결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래서 절 데려오신 겁니까? 그래. 고강수는 결을 바라봤습니다. 수철이를 대신할 순 없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의심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역시 25년 동안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고강수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강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25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
고강수는 노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끝낼 거야. 결 역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고강수가 결을 바라봤습니다. 결은 한수철의 노트를 향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끝낼 겁니다. 아버지가 25년 전 밝히지 못했던 진실, 고강수가 평생 풀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 그리고 고대치가 목숨처럼 숨겨왔던 비자금의 전모. 마침내 그 모든 진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결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멈춰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25년 전 한수철이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이제야 그 노트는 고강수 회장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고결 역시 할아버지를 향했던 오해를 풀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밝히려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강수 회장의 지시를 받은 주용만 역시 한수철의 사고와 고대치 사이에 숨겨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비자금의 진실, 그리고 한수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사건. 이제 고결과 고강수 그리고 주용만이 각자 찾아낸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대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이어받은 고결은 어떤 방식으로 고대치를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제 정말 고대치가 25년 동안 감춰온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